안녕하세요. 제이조 경영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위기, 위험, 기회, 불확실성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오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위기는 위험이 실현되어서 위험과 기회가 동반되는 것. 위험은 예측 가능한 부정적 상황이자 변동성. 기회는 예측 가능한 긍정적 상황. 불확실성은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성질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네 가지 개념은 아주 헷갈리기도 하고 또 서로 그 의미가 포함되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동해서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물론 일상에서야 이를 혼동해서 사용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업이나 투자 등 비즈니스를 할 때 이를 혼동하게 되면 제대로 된 전략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이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위험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위험하다 라는 말은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불확실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불확실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좋을지 나쁠지 부정적인 상황이 생길지 긍정적인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즉 위험은 대비가 가능한 것이고 불확실성은 대비가 아니라 대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정확히 잡혀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전략을 절대 만들 수가 없겠죠. 예측 가능하고 대비 가능한 위험을 불확실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비하지 않거나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무언가 큰 베팅을 한다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제 위기는 예측이 가능한 위험입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더 드리기 전에 한 가지 개념을 더 정의하고 가자면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은 뭔가 확실히 맞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경제 위기가 올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예측되면 위험이 있는 것이고 이때 안전자산인 채권의 비중을 늘려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경제 위기가 와서 주식이 떨어지더라도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손실분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동차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악재가 터질 것도 예상이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잘할 것 같아서 사고 싶은데 자동차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악재가 있어서 고민이 되겠죠. 이럴 때 할 수 있는 대비는 현대자동차를 매수하고 자동차 관련 주식을 모아둔 ETF에 대한 숏 포지션을 잡거나 다른 자동차 회사인 기아 자동차를 공매도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자동차 업계에 악재가 오더라도 이에 대한 반대 포지션을 잡아두었기 때문에 손실분을 일부 만회하면서 현대자동차의 주가 상승분은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은 무엇일까요? 아주 대표적인 예로 코로나 사태가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죠.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대처와 대비는 다릅니다. 앞에 예시들처럼 사전에 무언가 해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처를 잘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는 불확실성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를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불확실성은 기본적으로 복잡성에서 옵니다. 복잡성이란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각 변수들의 인과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에 전체가 부분의 합과 달라지는 예측 불가능한 성질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런 복잡성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려면 또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기에 오늘은 간단히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복잡성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나 투자 등 비즈니스 세계에서 복잡성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금 보유입니다. 물론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불확실성이 대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 보유는 불확실성 대처의 필요 조건일 뿐 결국엔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와 기본적인 역량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현금입니다. 비즈니스에서 모든 활동은 결국 돈, 즉 현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생각해보면 보다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기업 또는 개인은 현금을 가진 자였습니다. 현금이라는 것은 모든 재화 또는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로 생계를 위협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자가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의 차이는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기본기가 얼마나 탄탄한가, 이 두 가지였습니다. 다음은 위기와 위험 그리고 기회입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위기의 위자와 위험의 위자는 같고 위기의 기자와 기회의 기자는 같습니다. 즉 위험은 항상 기회를 동반합니다. 이게 단순히 한국어 표현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어 표현으로도 그렇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이 높으면 돌아오는 것도 크다. 즉 위험할수록 기회도 많다는 것이죠. 때문에 사실은 위험을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 이야기보다는 변동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상방, 하방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고 위험이 실현된 것이 위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위기 상황을 다시 예로 들면 경제위기가 오면 주식은 떨어지지만 반대로 채권은 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가격이 오른 채권을 팔고 가격이 떨어진 주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위기가 올 위험이 있었고 이에 대비해 안전자산인 채권을 사두었고 실제로 위험이 실현되어 위기가 찾아왔고 이는 높은 가격의 채권을 팔고 낮은 가격의 주식을 살 기회가 동반된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시나리오 플래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예측되면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또는 최상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가장 일어날 법한 시나리오 등 어떤 위험이 얼마만큼의 가능성을 찾아올지 예측하고 실제 실현되었을 때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예시로 말씀드린 것들이 모두 이런 대표적인 시나리오 플래닝에 기반한 리스크 해칭, 위험 관리 전략들입니다. 비즈니스는 매사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모한 도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를 극복하고 미리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